서울에서 25년 넘게 직장 생활을 마치고 충주호 근처로 내려와 농막에서 산지 2년째예요. 지금은 복숭아 나무 150그루를 돌보며 살고 있는데 솔직히 무척 힘듭니다. 여긴 벌레도 많고 여름에는 땀 뻘뻘 흘리며 일해야 하고 뱀이나 쥐, 심지어 멧돼지까지 마당에 기웃거리니 좀 무섭고 혐오감도 느껴지죠. 손님이라도 오면 방 한 칸에 5명까지 재워야 하고 저녁과 아침을 다 차려 대접해야 하니 정말 고되긴 해요. 그래도 저는 이 생활이 나름 만족스럽습니다. 깨끗한 공기, 눈앞에 펼쳐진 푸른 산과 물, 봄이면 나물이나 약초를 따먹고 마을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사는 맛이 있거든요. 가장 힘든 건 사실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빼면 인생이라는 게 원래 고통을 안고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태어난 이상 고생 좀 하다가 깨끗이 죽는 게 오히려 제 바람입니다. 남편 술만 아니면 완벽한데 충주호 귀촌 부부의 고백. 서울에서 25년 넘게 일하고 살던 우리가 충주호 근처 시골로 귀촌하기로 했을 때 주변에서는 온갖 반응이 있었어요. 와, 부럽다 하며 낭만을 부추기는 친구도 있었고 그 힘든 걸 왜 하냐? 며 걱정하는 이들도 있었죠. 사실 저도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던 우리가 벌레 특실거리는 농막에서 지낼 수 있을까? 농사라는 걸 해본 적도 없는데 과연 가능할까? 그런데 막상 내려와 보니 정말 좋아요. 공기가 얼마나 깨끗한지 아침에 문만 열어도 온몸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고요. 눈앞에 펼쳐진 푸른 산과 호수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도시에서 쌓였던 스트레스가 눈 녹듯 사라집니다. 봄이면 온갖 나물과 약초가 지천이라 나가서 뜯어다 된장국 끓여 먹는 소소한 재미도 있죠. 마을 어르신들과 인사 나누고 담소 나누는 따뜻함은 돈으로도 못 살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현실은 훨씬 거칠고 솔직히 말해 무섭기도 합니다. 벌레는 정말 많아요. 하루 종일 문을 꼭 닫아놔도 벌레가 스며들고 여름엔 땀범벅이 돼서 일해야 하죠. 뱀도 나오고 쥐도 들락거리고 심지어 멧돼지가 밤중에 마당까지 내려와서 기웃거리는데 그때의 공포는 말로 다 못해요. 도시에서야 상상도 못하던 일이죠. 게다가 복숭아 나무 150그루를 돌보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나무가 살아있는 생명이다 보니 하루 이틀만 방심해도 병이 돌고 열매가 썩고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돼버려요. 물 관리, 가지치기, 약치기, 수확 손이 안 가는 날이 없는데 몸이 너무 힘듭니다. 게다가 비닐하우스도 아닌 농막에서 살다 보면 냉난방도 시원치 않아 여름엔 찜통, 겨울엔 냉골이 됩니다. 손님이라도 오면요? 우리 농막이 방 하나라 5명까지 구겨 넣어 재우고 저녁이며 아침을 다 차려야 해요. 솔직히 정말 힘들어요. 도시에서라면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잡으면 될 일인데 시골에선 그게 안 되죠. 그래도 손님 오면 대접은 해야 한다는 마음에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그때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에서 제일 힘든 건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농사일을 하다 보면 진짜 힘들고 지치잖아요. 그러니 저녁 때 술 한 잔, 2잔, 3잔 점점 늘어나는 거죠. 처음엔 오늘은 한 잔만 하자 하고 말리다 싸움이 나기도 했어요. 결국 체념했죠. 남편 술만 아니면 이 생활이 정말 완벽할 텐데 이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렇다고 도시로 다시 돌아가자니 이제는 못 갈 것 같아요. 서울 살 땐 편하긴 했지만 숨이 막혔어요. 사람도 너무 많고 소음, 미세먼지, 바쁜 일정 거긴 저희 같은 나이 든 부부가 살 곳이 아니더라고요. 시골은 불편해도 숨 쉴 공간이 있고 내가 나답게 살 수 있어요. 비슷한 얘기 귀촌하신 다른 분들도 많이 해요. 첫 번째 사례가 기억납니다. 서울에서 의사로 일하다가 60에 내려온 분이 있는데 본인도 처음에는 호화 전원주택 짓고 여유롭게 살 줄 알았대요. 막상 와보니 벌레 잡고 물 길어다 쓰고 장작 패고 매일이 일이라고. 하지만 한 3년 지나니 몸이 건강해지고 아내랑도 예전보다 대화가 늘었답니다. 다만 이분도 술 때문에 싸운 게 한두 번이 아니래요. 저랑 똑같더라고요. 두 번째는 50대 부부가 귀촌해서 자급자족을 꿈꿨던 이야기예요.
이분들은 남편이 술은 안 했는데 대신 너무 부지런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했어요. 아내는 처음엔 좋았는데 점점 남편 얼굴 보기 싫어졌다고 해요. 귀촌 생활이 부부 관계 시험대가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일정 구역은 부부가 각자 책임지고 관리하면서 일 끝나면 꼭 산책하고 얘기 나누는 걸 규칙처럼 정해놓고 잘 지낸다고 하더군요. 세 번째는 귀촌 후 혼자 사는 60대 여성의 사례예요. 남편 없이 혼자 시골 내려오셨는데 처음엔 너무 외로워서 매일 술을 드셨대요. 그런데 그게 몸을 망가뜨리는 걸 깨닫고 마을에 간 프로그램 나가서 사물놀이 배우고 동네 어르신들이랑 텃밭 가꾸며 살면서 술을 딱 끊었대요. 대신 매일 운동하고 채소 위주로 먹으니 건강이 좋아졌다고. 이분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술이 필요 없을 정도로 바쁘고 즐거워야 시골살이가 진짜야. 이런 사례들을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은퇴 후 귀촌이라는 게 단순히 좋다, vs 나쁘다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분명 도시 생활에 없는 큰 행복이 있어요. 자연, 인간적인 관계, 삶의 속도. 하지만 현실은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부부라면 둘이서 다 맞춰야 하고 술, 일분담, 생활 방식 같은 문제를 매번 조율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골로 내려오실 거라면 꼭 몇 달이라도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농막 생활이 얼마나 불편한지, 물과 전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벌레가 얼마나 집요한지 몸으로 겪어보셔야 해요. 그리고 부부끼리 진짜 솔직하게 대화해 보셔야 해요. 나는 이만큼은 불편해도 괜찮다. 이건 못 참겠다. 술 문제도 미리 이야기하고 갈등 해결 방법도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도 남편 술병 소리에 한숨이 나오긴 하지만 아침에 눈 뜨면 맑은 공기 마시며 다시 마음을 다잡아요. 그래, 남편 술만 아니면 이 생활이 완벽한데 그래도 좋다. 이게 시골에서 사는 저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귀촌을 고민하신다면 저처럼 현실을 적당히 포기하고 적당히 받아들이면서 대신 진짜 나답게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방금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남편 술만 아니면 완벽한데 충주호 귀촌 부부의 고백이라는 주제를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한층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시골 귀촌을 고민하거나 준비하는 분들이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정보와 조언, 사례, 수치, 주의사항까지 친근한 말투로 담아볼게요. 솔직히 말해서 시골 귀촌은 TV에서 보는 예쁜 그림 같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불편함을 견디고도 남을 만큼의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오래 버팁니다. 먼저 제가 귀촌 컨설팅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시골은 일단 불편한 게 정상이다. 수도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전기가 자주 나갈 수도 있죠. 여름엔 벌레와 전쟁이고 겨울엔 한기가 뼈까지 스며듭니다. 실제로 통계 보시면 재미있어요. 농촌진흥청 조사에 따르면 귀농 귀촌 5년 생존율이 60% 정도예요. 즉 10팀 중 4팀은 5년 안에 포기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이렇게까지 불편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팁 1. 무조건 시범살이를 해보세요. 귀농 전에는 한 달 살이라도 해보셔야 해요. 농막 빌려서 살면 한 달에 30만 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기도 약하고 화장실도 불편하고 물도 직접 길어다 써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 진짜 귀촌의 불편함을 배우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지 판단이 서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묻는 게 생계 문제예요. 귀촌하면 자급자족하면 되잖아.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분들 많죠. 근데 현실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복숭아 나무 150그루를 키우면 얼마나 벌까요? 제 경험상 잘 팔아도 1년에 나무 한 그루당 수익이 2만 3만 원 남기 힘들어요. 150그루면 300만 450만 원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비료값, 약값, 운송비 빼면요? 실제로는 손에 쥐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팁 2. 귀촌 전 반드시 수지 분석을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나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컨설팅도 해줍니다. 꼭 받아보세요. 세 번째는 부부 문제예요. 이건 진짜 중요해요. 도시에서는 일하느라
얼굴 볼 시간도 적어서 싸움이 적은데 시골 내려오면 24시간 붙어 있거든요. 제가 만난 한 부부는 귀촌 1년 만에 이혼 위기까지 갔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남편은 농사 열심히 하자는 타입인데 아내는 좀 여행도 다니고 쉬자는 타입이었어요. 하루에 할 일 정하는 것부터 싸움, 손님 오면 누가 밥할지 싸움, 돈 쓸지 말지 싸움. 결국 아내가 도시에 방 얻어나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팁 3. 귀촌 전에 반드시 부부 대화 시간을 가지세요. 나는 술은 이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다. 나는 집이 어느 정도 불편해도 괜찮다. 돈은 이만큼 벌면 된다. 이런 걸 솔직히 다 까놓고 이야기해야 해요. 저희처럼 술 문제가 있는 집은 더 민감해져요. 시골은 밤에 할 게 별로 없어서 술로 풀기 쉽거든요. 그런데 음주가 늘면 건강도, 부부 관계도, 농사일도 다 무너집니다. 실제 귀촌 상담 사례에서 남편 술이 문제라서 이사 왔다가 도망 나왔다는 분이 한둘이 아니에요. 실용적인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마을 공동체에 섞이기가 중요해요. 처음엔 어색해도 마을회관이나 주민 모임에 나가세요. 왜냐하면 마을 어르신들이 농사 노하우도 알려주고 어디서 비료 싸게 사는지, 누가 일손 도와줄 수 있는지, 시장에 어떻게 내다 팔면 좋은지 다 알려줍니다. 이게 없으면 외지인 취급받고 소외되기 쉽고 정보가 막혀서 비용도 훨씬 많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조언. 귀촌은 불편을 줄이는 투자에 돈을 아끼지 마세요. 단열 좋은 벽돌집 지어야 겨울에 안 얼어 죽습니다. 화장실, 주방, 수도, 시설 잘 해놔야 아내가 못 살겠다고 안 도망갑니다. 자동차 한 대는 꼭 필요합니다. 농기계는 중고라도 좋아요. 이게 돈이 꽤 들어요. 저희도 농막 하나 올리는데 2천만 원, 수도 연결하고 배수 공사하는데 1천만 원, 전기 증설하는데 500만 원 들었어요.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돈 쓰냐? 는 소리도 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도 100번 잘한 투자였어요. 마지막으로 귀촌을 꿈꾸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귀촌이 주는 행복이 정말 커요.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사람 냄새나는 이웃, 내가 심은 걸 먹는 기쁨. 하지만 이건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할 때만 얻을 수 있는 선물이에요. 남편 술만 아니면 완벽하다는 제 말이 그걸 다 담고 있습니다. 술처럼 나쁜 습관도 받아들이거나 바꿀 각오가 있어야 하고 불편함도 맞이할 준비가 돼야 해요. 혹시 이 글을 읽으시고 귀촌을 고민 중이시라면 부디 현실을 제대로 보고 준비하세요. 그리고 부부가 정말 하고 싶은 삶의 모습이 뭔지 솔직하게 나누세요. 그게 결국 귀촌 준비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